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사관학교 경찰대학의 로망을 가지고 2025학년도를 대비하는 우리 고3생들 특히 그리고 재수생, N수생들 저희가 1월달 서머스쿨, 윈터스쿨을 아주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있죠. 일단은 뭐 고2도 마찬가지고 고1도 마찬가지고 고3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2월달 스프링 캠프, 자, 봄방학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기숙학원에서 한 4주 있다가 나오는 수험생들 연속성이 없단 말이에요. 깨졌죠. 그 다음에 이제 뭐 2월 달에 정시, 일단은 고3들을 재수생들 지원해서 일반 대학 정시 보통 고정 지나고 바로 또 합격자 발표하죠. 뭐 추가 합격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일단 경사관학교, 즉 사관학경찰대학의 특수대학의 목적을 가지고 진학 꿈을 가진 수험생들이 2월 달에 자칫한 블랭크가 되기 쉽단 말이에요. 반짝 고3들 같은 경우 학교 개학했다가 2, 3년 한 일주일 나오다가 또 블랭크가 되고 쉬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죠. 그래서 자, 일단 대치동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어때요? 경사관의 전문 학원으로서 아카데미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바로 스카 입시교육, 가장 좋은 입시 결과를 가진 스카 입시교육이 일단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2025학년도 7월 마지막 토요일 1차 보잖아요. 금방입니다. 눈 깜짝하세요. 금방 가요. 고3들 중간 기말고사 뭐 하면 금방 리얼타임에 서너 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재수생들, N수생들, 그죠? 금방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월 블랭크를 막기 위해서 대치동 본원 음마사거래 쪽에 있죠. 서초 방배원 우리 대치동 본원에 직영 시스템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1차 시험 대비하는 터잡기 3월부터 4월까지는 또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주 스프링 캠프 중심으로 해서 봄학기죠. 2020학년 대비하는 약 3주 고정연이 빼면 3주입니다. 3주 기간이나 주말 몰입반, 주중 몰입반 풀로 해서 어떤 식으로 1차 대비를 할 건지 그 틈새를 어떻게 보면 어때요? 좀 공백이 안 생기게 할 건지 그 로드맵을 안내해드리는 어때요? OT 영상 강의입니다. 저는 스카이프 교육 총괄하면서 국어지도한 노환기 교육원장입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연구소장님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연구소장 유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연구소장 영어 지도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윈터스쿨 진행을 하는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역시 이제 뭐 합격생들은 다 발표했죠. 사관학경찰 발표하고 추가 합격 일부 남았는데, 사관학교는 벌써 1월 중순 되면 또 가입교를 한단 말이에요. 훈련받으러 들어가죠. 네. 경찰대학 고정 지나고 뭐 청남교육 들어가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는데, 네. 아무튼 오랜 결과를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작년도에도 뭐 좀 오랫동안 지도를 해보니까 여기 합격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 느껴졌습니까? 일단은 그 합격을 가르는 그 문제들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그 실제로는 이제 고난도의 그 추론 문제 유형들 이런 문제들을 잘 푼 학생들이 확실히 좀 점수가 잘 나오다 보니까 네. 합격률이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네. 뭐 수능에 뿔들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금년도 수능이 워낙 불수능이어가지고 네, 그렇죠. 고경수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을 잘 타서 네.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윈터부터 지금 진행하고 네. 있고 이제 스프링 캠프 네. 이것이 지나면 또 재학생들 고3들은 또 바로 이제 또 3월 달 교육 모의고사 있고 학교 개학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면 금방 가죠. 네. 7월 마지막 1차를 보는데 그래서 네. 2월 달 한 달 동안에 네.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이 블랭크를 메꿀 것인가. 더군다나 기숙학원에 나온 수험생들 어때요? 4주 끝나고 나니까 멍하죠? 공부 많이 한 것 같은데 너무나 아마 허탈감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년 저희가 느낍니다. 그래서 스프링 캠프를 매년 해보는 거예요. 대추동에서 아마 거의 유일하게 스프링 캠프를 진행하는 경사관 전문 아카데미 스카이프 교육입니다. 서초 방배원은 4호, 7호, 2수역 쪽에 있습니다만은 여기 나왔던 스프링 캠프 있죠? 일단은 2월 1일부터는 자, 주중 모집 또는 주말반.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2월 어때요? 자, 3일부터 토요일이죠? 이때는 주말반 해서 2월 1일부터는 주중반, 2월 3일부터 토요반, 주말반 중심으로 개강을 합니다. 3주 나옵니다. 자, 그 점 이따 시간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아주 입시 결과 아주 좋았습니다. 75.6%라고 해서 최종 뭐 추가 합격까지 하면 더 늘겠습니다. 그건 80% 입학을 했죠. 최종 합격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합격생들의 머릿수라는 거는 사실 검증 불가능한 거죠. 몇 명이다 숫자로 환산하는 건 이건 넌센스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다닌 수강생을 재수강생으로 인정을 합니다. 반짝 한 몇 주 지나도 우리 학원 출신이다. 그 숫자 가지고는 여러분들 절대로 허수니까 그 어떤 크레딧을 갖는 것은 좀 약간 좀 머리속은 내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숫자를 과히 내세우지 않습니다. 합격률 중심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이 학원 저 학원 쇼핑 다니면서 다니는 수험생 이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 조금만 걸쳐도 우리 학교 출신, 우리 학원 출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참고로 이제 저희가 뭐 일단은 스프링 캠프 끝나면 3월, 4월 달 1차 문제풀이 1단계 들어갑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완전히 일단 그야말로 실전적인 학습을 하는데 수능보다는 한 3, 4개월 빨리 가죠? 네. 그런 점에서 텐션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일단 뭐 경찰대 사관학교 지원할 수험생들의 경우는 어차피 5월, 6월 달에 원서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촉급한데, 우선 신학기 때 좀 경사관 지원생들이 지원할 때 마인드를 할까? 어떤 점에서 조금 일단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작년에 수능 트렌드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힐러 문항이 없어지는 대신에, 네. 일단 거꾸로 이제 그 문제의 난도는 또, 지문의 난도는 또 올라가다 보니까,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그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논리를 따져서 학습하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수능도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논리 그리고 추론을 좀 더 신경 써서 그때 준비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인데 뭐 특히 사관학교는 뭐 경찰대도 마찬가지 사관학교는 등급제도 아니고 표준점 변환해서 점수를 합산하는 점수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과목이 약하다 그러면 또 당연히 이제 다른 두 과목을 통해서 상쇄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경찰대학은 원점수로 일단은 국영수 100점씩인데 어찌됐든 등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과목이 약해도 그런데 참고로 영어 같은 경우는 듣기가 없다 보니까 참고로 의외로 변별력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우리 유 소장님도 영어를 지도하시지만은 영어에 좀 공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이 짧은 시간에 모자란 수학을 완벽하게 해서 7월까지 100% 있죠. 여러분들 끌어올리는 게 사실 한계가 많을 거예요. 수학이 약한 학생들이 의외로 좀 많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금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 워낙에 수학이 이제 불수학이어가지고 특히 이제 미적분 선택하는 이과생들이 이제 통합수학에서 수능에서 그래 통합수능에서는 미적분 선택자들이 확통 선택자도 좀 점수가 높게 나왔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자 금년도에 저희가 앞에서는 사관학교 최근 3개년간의 합격자들 일단은 저희가 몇 명이다라고 단언을 못합니다. 거듭 얘기입니다. 일단 중첩된 숫자들이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이번에 경찰대 최초가 된 합격생들, 수강생들의 순수한 합격증 인증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어찌됐든 말이죠. 세분화된, 전문화된 국영수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들, 대치동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응사원 아카데미로서의 바로 레전드로서, 저도 국어 주도합니다만은 많은 국영수 전문 선생님들께서 지도해왔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주 단위로 매주 모의고사를 봐요. 다만, 수학은 말이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 수학 주간 모의고사는 저희가 5월부터 합니다. 일단은 지금 1월, 그 다음에 2월, 자, 스프링 캠프 3, 4월 달에는 국어, 영어는 매주 있죠. 사관은 30문제 50분, 타임어택까지. 그 다음에 경찰대학 40분 60분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모의 문제를 자체 개발한 문제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뱅크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 수능보다는 조금 결이 다른 DNA는 같지만 그런 점에서 이런 타임어택하는 훈련이 국어, 영어는 굉장히 중요한 점수의 어떤 그 원천이기 때문에 다만 수학은 이제 베이스가 좀 필요하니까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학 같은 경우는 5월부터는 주간 모의고사를 실행합니다만 너무 급하게 먹는 밥은 최악이 돼 있죠. 일단은 안 된 부분들을 차근차근 가는데 수학을 포기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워낙 수학 격동이 크기 때문인데 자, 사관 영어 만점자가 작년에 저희가 이제 9명까지 나왔죠. 물론 영어가 쉬웠습니다. 작년에. 그렇지만 수능 영어는 또 왕창 어려워져 그렇습니다만은 역시 그 영어 잘하는 수험생들은 사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달리 영어가 사실 그 변수가 크잖아요. 듣기가 없다 보니까 타임 혜택도 안 되고 근데 확실히 사관 경대 영어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수험생들이 좀 실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 어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확하게 지문이 해석이 돼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논리를 따지고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추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어떤 학원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평소에 이제 좀 빠르게 이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습득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된 학생들하고 안 된 학생들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수능만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서는 특히 재수학원들을 보면 실수가 수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영어가 제일 적잖아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사관의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영어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어보다도 오히려 치수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수학을 좀 줄이더라도 그런 점에서 이 사관학교 경찰대학의 전문성은 또 수능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재수생들 혹시라도 수능 종합반 다니면서 경사관을 목표로 한 수험생들에게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재수 종합반 다녀 또는 독학 재수를 해 또는 기숙학과에 다녀 이런 수험생들 재수생들은 또 주말반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이제 스프링 캠프 때는 일단 이렇게 재학생도 3주간에 걸쳐서 있죠. 주 6일간에 걸쳐서 월화수목 토일에서 금요일은 오히려 저희가 좀 하루 휴일 또는 보충 수업 시간 잡고요. 주 6일 체제로 종일 수업합니다. 이거 재수생 연수생도 마찬가지죠.
제가 종일 수업하면서도 10시부터 저희가 이제 보통 수업을 시작하는데 보통 아침에 9시부터는 1교시 있잖아요. 국어, 영어. 자,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주말반은 몰입반이죠. 아무래도 이제 3월 되면은 당연히 재학생들은 완전히 토일에 몰입반, 주말반이죠. 그렇지만 제가 스프링 캠프도 이제 재수생도 N수생도 필요하면 주말 몰입반. 자, 그 다음에 이제 고3들도 주말 몰입반. 중앙여고는 연중 상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스프링 캠프의 경우는 일단 3주 동안에 이렇게 종일반도 재학생 할 수가 있고요. 재수생은 당연히 2반 같이 할 수 있고, N수생들, 대학을 다니면서 좀 나름대로 좀 경상, 다시 도전하겠다는 수험생들 주말반을 활용해서 일단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어느 학원에 내세우는 게 이제 학생들 밀착 케어 시스템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저희만의 어떤 나름대로 좀 케어 시스템이 어떤 포커스가 뭔지 좀 체크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인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학생들 숫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배정이 돼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주실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그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목별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맨투맨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학습 관리는 성적 관리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주간 모의고사를 매주 해준다는 게 특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네,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는 어떤 진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고3 재수생들의 경우는 일단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내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참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출결 관리, 휴대폰 관리 이런 거야 흔히 뭐 상투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특별한 관리 시스템도 아무래도 주말이 많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죠. 스프링 캠프도 그렇지만 특히 3, 4월 되면은 그러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조교 시스템으로서 일단 Q&A 시스템 당연한 것이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뭐 클리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이 진짜 안 돼 7월달 파이널 때 어때요? 7월 마지막 토요일날 1차 시험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수학이 안 되는 경우는 살짝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약간 뭐 포기라는 용어는 그렇지만은 배제하더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점수를 필요하고 국어 영어는 끝까지 손 넣으면 안 되겠죠. 네, 그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어 영어가 어느 정도 그 점수가 고득점이 가능한 경우에 합격을 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학이 약간 학생들도 국어 영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수학은 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학원에서 진도를 따라오다 보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종적으로 좀 결과를 내다 보면은 국어 영어 열심히 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뭐 재학생도 고3, 고2, 물론 고1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고3이 이제 메인이 되겠죠. 명불허전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스카이프 교육의 경사관의 그런 명성과, 그죠? 지금까지 결과는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타당한 근거가 있고, 그죠? 명분이 있고, 나름대로 로직이 있습니다. 자, 재학생 중심의 반, 대치동고로 서초 방배원, 스프링 캠프, 2월 3주, 그 다음에 3, 4월달 적중 1단계 같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재수생들이 있죠? 이제 몰빵을 해야 됩니다. 그지만 부득이하게 N수를 한다. 반수를 한다. 이런 수험생들의 경우 주말반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떤 첫 단추를 바로 스프링 캠프부터 합류하면서 당금질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좀 강의 예정인 구정 이후에 일단 뭐 스프링 캠프 겸해서 3, 4월달 본격화되는 바로 어떤 기숙학원 캠프. 자, 요거는 여러분 기대를 해보시고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강화도에는 바로 어때요? 대치 스카이프 교육 바로 자 펜타스 기숙학원. 자. 조만간 론칭 개강을 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합격된 이후에 이제 일입니다만은 일단은 예비역 육군, 공군, 해군, 중령 대령분들, 사관학교 분들이죠. 그야말로 제가 있죠. 말씀드린, 자, 대치동 최고의 경사관의 어때요? 레전드로서의 명성과 그 다음에 어때요? 입시 결과의 이제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차만 넘으십시오. 1차 추가 합격이 되더라도 2차 면접이 워낙 비중이 크잖아요. 이분들이 벌써 10년 가까이 여러분들 선배들의 면접을 책임졌습니다. 확 뒤집어 놨어요. 확 뒤집어서 합격 가능성 높여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도적으로 하니까 뭐 일부 아카데미가 따라서 하고 그러는데 일단 이런 시스템 저희가 원조 중에 원조입니다. 레전드입니다. 자, 우리 예비군 대령, 주정대령, 최관석 공군 대령. 자, 그 다음에 우리 김희주 해군 중령 예비역, 배명호 대령 등등. 자, 정통파들이 여러분들 지원 동기서 6월달에 온선해죠. 사관학교. 지원 동기서 컨설팅 다 해줍니다. 1차 끝나면 바로 면접 있죠. 군사관, 그 다음에 안보관, 국가관. 최고입니다. 남바원으로서 어떤 입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그런 노력들. 다만 1차가 안 되면 더싱이죠. 이분들을 만나면 1차 합격이 돼야 됩니다. 꼴찌로 돼야. 아무튼 추가 합격이에요. 학교장 추천받으면 공사입사는 1차 성적 합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경찰대학도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자 면접 시험을 보죠. 올해가 2년차입니다. 원래 수능 전에 면접이 있었단 말이에요.
경찰대 면접대로 또 어때요? 묘하게 합격 당락이 큽니다. 변수가 커요. 면접도. 이건 1차가 돼야. 또 경찰대 체력 검정 패스가 돼야. 면접별 자격을 주는 특이성이 있죠. 사관학교는 어때요?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전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1차가 안 되면 너싱이라는 점 먼저 상기하시고, 제가 말이죠. 2025학년도 가장 강력한 썬파워의 프로그램 가지고 지금 1월 1일부터 자 윈터스쿨 가동하고 있죠. 이제 스프링 캠프 스텝 2입니다. 3, 4월 달에 적중 1단계, 자 스텝 3죠. 5, 6월, 7월까지 가는데, 물론 7월 끝나고 나면 1차 합격자들 면접하죠. 또 바로 수능 체제 바뀝니다. 9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 수시 원서 6개 카드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다 그런 일련의 과정인데, 첫 단추가 바로 산업경찰대 7월 20, 마지막 주 토요일, 금년 다음에 7월 27일 예정이 됩니다만은, 그저 마시고. 자, 육사가 이제 330명 선발인데, 그 중에 이제 여학생 42명에 남학생들이 이과가 55%입니다만은, 일단 학교장 추천의 경우는 한 학교당 5명 좀 받는단 말이에요. 뭐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5명 이내면은 다 해주고, 5명 넘치면은 이제 학교에서 선발하겠지만, 아무래도 6월 달에 원서니까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국영수 성적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좀 재단해주겠죠. 근데 일단 뭐 1차 학교장처 받게 된 수험생들의 경우는 1차 시험 남학생 5표, 여학생 8표만 넘어서면은 1차 성적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정원이 35%잖아요. 그런 점에서 추가 합격 기회가 입사는 3번 준단 말이에요, 1차를. 그만큼 어때요? 계속적으로 추가 합격이 되면서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지겠죠. 더군다나 1차 시험 그냥 반면도 성적이 좀 낮고 합격이 되더라도 2차 응시를 안 하고 의대가겠다, 치대가겠다 하는 이과생들 경우는 또 빠지겠죠.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얘기니까. 그러고 봐서는 사실 사관학교 경쟁률은 의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허수죠, 허수. 그렇죠. 근데 경쟁률이 뭐 몇 대 몇이냐. 최근에 경쟁률 TF가 뭐 추이가 뭐 올라갔다 내려가서 어떻게 된다. 그런 분석은 의미가 없잖아요. 1차 시험 국영수 간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커트라인이 몇 점에 다 미세한 점수고, 커트라인은 집단이 많을 때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육사, 회사, 공사 합쳐가지고 통 인원이 지금 국군간호사관학교까지 해서 지금 875명 정도. 경찰대학까지 그렇죠. 경찰대 50명인데. 그러면 경쟁률이 25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대충 몇 명쯤 나오죠?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총 인원이 875명인데 합격생들이 그걸 가지고 커트라인도 다 해가지고 뭐 몇 대 몇이다 몇 점이다. 의미가 얼마나 일반화가 약합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일단 커트라인, 경쟁률, 그 다음에 뭐 등등 여러분들 의미 없습니다. 일단 국영수 빵 치고 나면 어때요? 여기 봐요. 사관학교 면접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육사 학교장 추천 1000점에 640점. 나중에 아까 우리 예비학 대령들이 자,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 170명인데 우선 선발, 자, 학교장수 받게 되면 어때요? 면접이 500점. 비교과 100점, 600점이란 말이죠. 1000점 중에서. 1차 시험은 사실 어때요? 합격만 되면 어때요? 합불해서는 그나마 1000점에 200점. 그 다음에 이제 공군사관학교는 어때요? 학추 5명이 쪽으로 처음 생겼는데 면접이 65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는 여러분들이 저희 전문가들하고, 그죠? 국영수를 지금 어때 윈터 지나서 스프링 캠프도 확실하게 의미가 있지만 터잡기를 해야 되니까 3, 4월 때 적중 모두 5, 6월 적중 2단계 7월 파이널 1차 된 다음에 2차가 되면 어때요? 이 면접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종합선발은 뭡니까? 육사가 종합선발은 25%, 해사가 20%, 공사가 20%인데 수능이 이건 종합선발은 수능이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1차 시험 그 다음에 면접 2차에서 1차 된 다음에 종합선발 수능이기 때문에 세 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주구장창 뭐 체력 알통만 키우고 체력은 거의 어때요? 고만고만해. 다만 육사가 이제 우선 선발 기준에서 체력 기준이 따로 있죠. 그걸 넘어서야 되니까 그렇다고 엄청나게 센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체력에 몰빵하지 말고 1차 간데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하시고 1차에 매몰 되자 그 말이죠. 간호사관학교는 어때요? 일단은 정원에 40% 우선 선발 하는데 한 학교에 4명이 삭출을 받잖아요. 이 면접 비중이 어때요? 1000점 만점에 1000점이죠? 1000점이 아니구나. 아무튼 1000점 만점이죠. 100점에 250점 면접. 수능 어때요? 종합선발은 또 700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차 국영수 시험 패스 목적으로 1차 된 다음에 면접. 지금 면접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수험생도 학부모님들 말이죠. 지금도 면접 못 일해 해요. 1차 가면 소용도 없는데 김치림도 뭐 마시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 1차 합격자가 나올 때까지는 조용하게 침잠했어. 그죠? 일부 아카데미 지금도 면접을 막 떠들어요. 그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비중이 높지만 그건 1차 된 다음에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저 사관학교는 1차 시험이 국어가 30문제 50분에 오전에 보잖아요. 50분. 문학 독서만 봅니다. 듣기가 빠져요. 저 선택이 빠져요. 원미 허작이 없습니다만은 영어는 듣기 없이 30문제 50분.
사실 30문제 50분에 듣기가 없다 보면 타이머 되게 무지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여섯 개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타이머택을 해서 좀 문제를 훈련하는 거, 네. 그게 최고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네. 3교시 수학은 사관학교는 수원도 공통의 선택이잖아요. 거의 이과는 무조건, 문과는 확정 선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경찰대학은 뭐 저희가 뭐 수석, 차석까지, 아까도 이제 저희 올해 입결, 합격증 그 인지까지 저희가 보셨습니다만은, 자, 이런 결과를 저희가 가져왔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랑스럽게. 경찰대 50명 선발인데 아무래도 이제 경찰대학이 이제 6배수로 이제 1차 합격자를 배출하죠. 근데 이제 경찰대학이 워낙에 수능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1차가 패스된 다음에 1차 성적도 3분의 1하고 카운트해서 환산하고 2차에서 면접, 그 다음에 내신, 그다음에 체력 50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 500점 들어가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죠, 아무래도. 자, 그런데 사관학교 경찰대학을 생각하는데 가끔 보면은 좀 문의에 로망이 워낙 커서 경찰대학을 어려서도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험생이 의외로 있어요. 네. 가끔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도 네. 경찰대학 문의가 합치다 보니까. 네. 그럼 경찰대학 진입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험생들이 가져야 될 네. 그런 그야말로 사관학교와 차별화된 마인드가 있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학습상에서. 일단은 경찰대학 같은 경우는 그 문제 스타일 자체가 약간 전통의 어떤 측면에서, 전통의 측면에서 사관학교 약간 좀 문제 스타일이 좀 다르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는 약간 좀 수능에 좀 더 가깝다고 한다면은 경찰대학은 그것과는 약간 다른 스타일이 있는데,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어쨌든 경찰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좀 성실한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원에 올 때 이제 어휘나 이런 기본적인 실력 자체가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그 추론 문제입니다. 근데 추론 문제가 이제 수능보다도 훨씬 더 타임어택이 심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추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받느냐, 그걸 얼마나 잘 소화해내느냐에 따라서 합불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경찰대학은 국어, 문학 독서만 보면 45문제 60분, 영어 듣기가 없습니다. 45문제 60분. 타임어택이 너무 힘들어요. 사관학교 갑절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경찰대학은 수학 원투만 보면 선택 과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경찰대학은 사관학교 문과이과 나눠져 있죠. 여학생, 남학생 나눠져 있죠. 경찰대학 문이과 경계도 없습니다. 여학생, 남학생 경계도 없어요. 그죠? 어떤 경우는 예를 든다면 가정입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50명 전체가 여학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0명 전체 남학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한 6대 4 정도로 이렇게 성비가 좀 구성이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자, 그 점 아시고 오전에 국영수 그대로 끝납니다. 자, 금년도 이제 수능의 맥이 그대로 어때요? 7월 달에 1차 시험 사관 경대 맥이 되는데 국영수 쭉 간단하게 어떤 그 출제됐던 트렌드만 같은 터치 해볼게요. 금년도 수능 국어 워낙 어려웠죠? 1등급이 4.07%입니다. 4% 간신히 넘었어요. 자, 작년도에 4.45니까 좀 1등급이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만점자의 국어 만점자 표점으로 환산하니까 만점자의 표점이 150점이죠. 작년 대비 어떻게 16점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엄청 어려워졌죠. 불국어였습니다. 근데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선택지 자체가 클래식하게 많이 변하다 보니까 약간 내신형 선택지가 국어에서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학생들이 좀 선택지에서 좀 씨름하다가 놓친 경우가 많았더라 하는 건데, 그동안에 수능식의 선택지에 익숙하다가 선택지 패턴이 바뀌면서 국어에서 농단을 많이 당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향이 금년도 사관 경대에서 그대로 반영이 될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사관학교 시험은 금년도에 굉장히 쉬웠습니다. 문학 독서 30문제였는데 그래서 작년보다는 커트라인이 많이 올랐죠. 사관학교. 경찰대학 있죠. 좀 경찰대학은 뭐 문학 독서 있는데 EBS 연계성이 많았죠. 문학 같은 경우. 그래서 문법이 빠지면서 많이 쉬워진 추세입니다만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점 만점에 국어가 1차 합격자들 평균 83점 정도 나왔던 그런 걸로 자,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 어때요? 금년도 수능 영어, 그 다음에 사관 영어, 경찰대 영어 있죠? 우리 유주혁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터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이제 경찰대학 영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제 추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타임어택이 굉장히 심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문제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났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 그 트렌드가 굉장히 이제 난도가 올라가면서 마찬가지로 추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의 등급을 가르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문제들이 다 추론 영역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론 영역에서 특히 이제 빈칸 추론, 순서 삽입, 이 세 가지 유형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 탑 7 유형 문제들이 이 영역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빈칸 추론, 순서, 삽입, 이 문제, 어려운 그 추론 문제 유형들을 얼마나 잘 푸느냐에 따라서 수능 점수가 등급이 갈린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경찰대학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던 데다가 지금 수능 난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경찰대학
영어의 난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유난히 더 추론 문제가 좀 어렵게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 등급 1등급 취득자가 굉장히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요. 네. 서원학교는 뭐 작년에 그나마 좀 쉬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성적이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수능과 사관의 연관성 무시 못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논리 여기 사고를 요하는 빈칸 추론 문제랄까 이런 것들 오답률이 또 역시 이제 영어 사관도 이제 오답률이 높아서 빈칸 추론 또 이런 게 좀 높아서 그래 순서 문제랄까. 뭐 경찰대학은 45문제 중에서 이제 역시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약간 줄었다고 하지만은 뭐 다 그렇지다 보니까 올해 뭐 수능 빈칸 추론 33번이 마의 문제였다. 33번하고 34번이 둘 다 어렵게 나오는데 3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비정상적으로 좀 학생들이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경찰대학 1차 합격자들이 영어가 평균 74점인데 국어보다 10점이 좀 아래인 그런 점수로 추정이 됐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이제 경찰대 사관학교 유형은 뭐 이런 유형들이 수능도 같은 맥락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프링 캠프의 주된 목적은 금년도 수능 경향을 반영한 수능을 아마 국영수나 총정리를 아마 할 거예요. 그래야만 3, 4월 달에 적중 1단계 들어가는 굉장히 좀 밑거름이 되는 거니까 일단 올해 출제하던 수능의 트렌드를 한 번쯤은 점검을 하고 특히 이제 고3생들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수능 어렵다 했지만은 저 문제 성향을 모르고 있는 수험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물론 사관학의 또 특성이 있죠. 수학이 또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학에서는 1등급이 4.2%, 표준 점수 최고 만점자가 148점, 작년보다 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1, 2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관학교 이제 수학은 그나마 조금 쉬웠지만은 미적분이 좀 쉬웠고, 금년도 사관에서는 문과 선택자들이 택한 확정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과 커트라인이 수학 때문에 많이 좀 떨어진 그런 면이 있었죠, 사관학교. 경찰대학 수 1, 2만 나오고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경찰대의 경우도 어때요? 역시 녹록지가 않죠? 국어는 그나마 경찰대학은 좀 녹록한 편인데, 역시 수학도 마찬가지로 영어처는 74점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경찰대 지원자들의 경우는 특화된 경찰대반이 있기 때문에 워낙 세게 합니다. 그래서 경찰대학 1차 합격생들 보면은 9월달 평가하면 국영수도 1 다 찍더라고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사관학교도 1차 시험 합격한 수험생들 보면 역시 어때요? 일단 9월 평가 보면 그래도 2 이상은 다 쪼를 맞더라고요. 국영수. 그런 메리트과 장점이니까 바로 사관경찰대 시험에 했던 국영수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일단 합격의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일단은 2월달 스프링 캠프 때는 3주간에 걸쳐서 주말 몰입하든 주중 몰입하든 최소한 일단은 금년도 수능 기저를 한번 좀 핵심적인 걸 기저를 스크린하고 3, 4월달에 사관의 경찰대회가 어때요? 1차 1단계 그죠? 적중 모의 단계를 갈 때 일단 준비를 해야 된다고 좀 사료가 됩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어때요? 좀 이 블랭크 기간 될 수 있는 스프링 캠프 2월 달에 또 공백기 구정연휴도 끼어가지고 굉장히 로스 타임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긴장감이 있는 이런 스프링 캠프가 일단 여러분 수험생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것들 타임 어택이랄까 또는 타임 테이블 관리하는데 유의미한 그런 기간이랄까 사료가 됩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스프링 캠프의 속성 그 다음에 효과, 좀 뭐라고 저 어드바이스 할 수가 이제 멘트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영어에서 추론 문제의 특징이 이제 학생들이 집중력을 굉장히 크게 발휘해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굉장히 좀 집중력 기르는 이제 그런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사실은 이제 그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 스프링 캠프 동안에 그 집중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그 짧은 기간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중점을 둬서 생각해 본다면은 어차피 집중력을 기르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에서 스프링 캠프에서 한번 그 훈련을 도전해 보는 게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 4월 달에 1단계 적중 들어가면서 가지고 어떤 그 전초 어떤 학습으로서 프리스타일로서 구정연휴만 빼고 이쪽 풀로 햄으로써 대치동 본원과 서초 방배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곧 개강을 할 강화도에 바로 어떻게 계속하고 연계성도 한번 고려해볼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만은 주로 이제 강화도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저 재학생들 캠프 그다음 이제 재수생 그다음 N수생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몰입반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일단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단 지원하겠다고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진성 지원자들 확실하게 어떤 당금질하면은 그만큼의 전문성을 가진 학습을 통해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어때요? 자 출발은 됐습니다. 신호탄은 쐈습니다. 여러분이 어때요? 주인공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온 거죠. 저희는 멘토로서 훌륭한 멘토로서 국영수 1차 시험, 2차 전문가들의 예비역 대령들 6회공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또 하나 수능
저희가 또 책임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금년도 합격 가능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시고, 자, 스프링 캠프에 적극 참여를 권장합니다. 분명히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파이팅하고 일단 마무리 합시다. 다 같이 한번 합격을 위해서, 자, 파이팅! 파이팅!